2021년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는데요. 송 전 대표의 자택과 이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까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 연구소의 후원금이 송 전 대표 경선 캠프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는데요. 이 연구소는 2015년 송 전 대표가 만든 정책연구소입니다. 아예 거기는 그냥 동성애든 혼자 사는 여자가 남자를 싣고 얘를 갖고 싶다고 그러면 정자원에게서 이공수정을 해가지고 그냥 애 낳아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무 차별 없이 그냥 애 낳으면 국가가 책임지는 그런 구조가 되고 이 인구 감소라는 이 문제를 너무 우리가 지금 신경 안 쓰고 쓸데없는 막 누구 잡아 죽이고 구속시키고 압수수색만 하고 있는데. 네, 이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를 전격 압수수색한 건요. 기존의 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의 이 돈봉투와는 또 다른 자금 출처를 캐고 있다. 이런 의미로 풀이가 됩니다. 돈봉투의 규모가 기존의 검찰이 생각했던 9,400만 원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건데요. 송 전 대표가 직접 돈봉투를 전달한 정황도 녹취록에 포착이 됐었죠. 연기령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조금 처리해줬어.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랬어. 연기령이 뭐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네, 이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와 송 대표 캠프에서 모두 회계 업무를 맡았던 박모 씨의 행보가 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박 씨는 최근에 프랑스 파리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와 이 박모 씨가 말을 맞췄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는데요. 송 전 대표는 귀국 직전 파리 기자회견에서 돈봉투 의혹 전혀 몰랐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대선 발언을 계속 유지하신 걸까요? 3명의 후보님이 나왔는데 3명의 후보가 30분 단위로 정신없이 뛰어다닐 때였습니다. 후보가 그런 캠프의 일을 일일이 챙기기가 어려웠던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네, 송 전 대표는 변호사를 통해서 내일 검찰에 자진 출두하겠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지금 검찰의 강제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직접 검찰에 가서 의혹을 해소하고 무도한 강제 수사를 비판하고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송 전 대표 측과 협의한 바 없고 현 시점에서는 출석하더라도 조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 전 대표는 지금 이미 당을 탈당한 상황이죠. 민주당은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 내놓지는 않았는데요. 민주당 의원이지만 송 전 대표의 대변인을 맡을 뻔했던 김의겸 의원은 송 전 대표에 대한 신뢰를 거듭 드러냈습니다. 김민석 정책위 의장이 송 전 대표를 두둔할 때 하면서 논란이 됐던 바로 그 무력이 없다는 말 다시 한 겁니다. 청년 송영길이 결혼을 할 때 부인하고 이런 약속을 했다 그래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는 거다. 그러니 재산을 쌓으려고 하지도 말고 물려주려고도 하지 말자. 송영길 대표의 무력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믿음이 있습니다. 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돈봉투 의혹에 대한 위기감 크게 느끼고 있는 분위기죠.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면 이 비이재명계 3선인 박광훈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이 된 겁니다. 신임 박광훈 원내대표는 예상을 깨고 결선 투표 없이 1차에서 과반 득표로 당선이 됐는데요. 임기 후에 첫 의원총회를 밤샘을 해서라도 토론을 하겠다면서 이 돈봉투 의혹 숨김없이 지체 없이 국민 눈높이에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록에 등장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출당 조치 지금 좀 미적거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그것도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거고요. 쇄신의총에서는 우리 당이 현재 안고 있는 모든 문제, 우리가 미래로 가야 될 어떤 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주 깊이 있게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가 이미 민주당을 탈당했지만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민주당의 대응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오늘도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정치, 국회 현안들에 대해서도 정치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데 이 부분 앞으로도 다정회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파업 예고한 의사들, 간호법 윤 대통령 거부권 2호 될까? 검찰 송영길 전 대표 주변 압수수색 본격화.
네, 주말 사이에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자택과 후원 조직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오늘 송 전 대표의 선거 캠프 관계자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송 전 대표가 당선된 2021년 전당대회에서 이 캠프의 기획과 홍보를 맡았던 지역 본부장이 오늘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난 자택 압수수색을 한 지 이틀 만인데요. 검찰은 이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조성과 전달을 지시했거나 알고 있었는지, 나아가서 직접 관여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송 전 대표는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출석 불가를 통보했습니다. 수사 일정상 아직 조사 대상이 아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송 전 대표 관련 의혹에 대해서 왜 침묵하고 있느냐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화살을 돌렸습니다. 해당 영장에는 송영길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의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황당한 건 송 전 대표가 설립한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데, 이런 충격적인 뉴스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는데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책임 있는 당직자들은 왜 모두 침묵하고 있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인데, 새로 뽑힌 박강원 원내대표도 좀 소극적인 입장입니까? 아니요. 이 박강원 원내대표는 어제 한 방송 뉴스에서 출연해서 당의 적극적인 대처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 1호 의총을 쇄신 의총으로 열어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출당 조치까지 포함해서 여러 의견들을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숨기거나 미뤄서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를 향해서 기대감을 드러냈다고 해야 될까요?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권력형 부정부패 의혹과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위장 탈당했던 민영배 의원을 뒷문으로 복당시키는 꼼수 등 민주당의 상습적 탈선을 하루빨리 시정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민주당 당내에서는 돈봉투 의혹을 당내 쇄신으로 돌파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듯한데, 특히 돈으로 표를 살 수 없도록 대의원제를 없애자, 이런 주장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대의원의 한 표가 권리당원의 한 표보다 비중이 훨씬 큰데요. 친명계를 중심으로 권리당원의 비중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는데, 이번 돈봉투 의혹을 계기로 대의원제를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당 게시판에 올라온 상태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인터뷰에서 대의원제 개편 얘기는 근본 치유법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열세인 TK나 PK 지역 의견을 고려했을 때 대의원 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